한국인들의 유전자가 특히 더 예. 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얼마 전에 해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해명을 했죠. 한림대 김용선 교수팀 연구의 이 결과인데요. 네. 한국인의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이에 대해 질병 잠복기가 짧을 뿐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이 광우병의 사이클도 지금 끝나가고 있어서 2000년대 초반이 절정이었지 지금은 수그러드는 추세라고 밝혔고요. 네. 무엇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 미국 국민과 미국 여행객들을 봐라. 멀쩡하지 않느냐. 이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죠. 가장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광우병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2, 3년 만에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두 개의 보고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게 그 2005년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우리 농림부 관계자들이 갔다 와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대표단은요, 뇌와 척수는 말할 것도 없고, 살코기와 혈액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광우병 원인체에 오염됐을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2005년 11월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검토했다고 해서 이 역시 농림부, 축산국 농림부에서 이제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여기도 광우병 병원체가 이 미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임명희 기자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동안의 예. 인터뷰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예. 정부의 말이 바뀐 게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부 당국자들의 예전 인터뷰를 찾아서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상국이 미국이든 캐나다든 또는 유럽의 어느 나라든 관계없이 똑같은 조치를 했을 것이다. 물질이 완전히 통제가 되면 광우병 자체가 건절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미국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동의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점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99.9% 이상의 위험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살코기도 위험하다고 했던 정부가 이제는 뭐 뇌와 척수 같은 광우병 위험 물질도 괜찮다고 말을 하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자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2005년 5월에 그 살코기 혈액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저희들이 일부 연구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최선의 저희들이 수입을 막기 위해서 요구를 한 거고, 미국의 그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를 뒤엎을 만한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협상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은 예. 당시 보고서에 적은 내용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던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요. 그리고 현재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가 가능한 나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그런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그런 기준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나라들이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엄격한 검역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쟁점입니다. 네. 이 광우병 위험 물질에 대해서도 각 나라마다 정의가 다른데요. 이 SRM, 이 광우병 위험 물질이라고 하는데 국제수역사무국은 30개월 이상의 소 두개골, 뇌, 척수, 척추만 위험 물질이라지만 유럽연합은 12개월 이상의 소 두개골과 뇌, 척수는 물론이고요. 소의 장 전체 그리고 신경절까지도 위험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예. 일본은 아예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소의 머리 부위를 다 위험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과학적인 합의였다고 하더니 그렇게 예. 말하면은 뭐 나라별로 다 과학적인 기준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정부의 설명에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네. 지금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앵무새처럼 교과서처럼 되뇌이고 있으니까 참 신뢰가 안 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네. 미국이 동물 사료를 가축한테 먹이는 걸 막겠다라고 해서 또 괜찮은 거 아니냐고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않고 있는데 소에게만 먹이지 않지 닭이나 돼지한테는 먹이고 있단 말입니다. 아, 예. 이 소 사료를 먹은 닭이나 돼지가 죽으면 이 닭이나 돼지를 가지고도 또 사료를 만들어서 이걸 소한테 또 먹이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소가 이 사료들 때문에 광우병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교차 오염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사료 조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짚어보죠. 예. 쇠고기 광우병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아까 장관의 말대로 그 쇠고기를 먹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간광우병의 특징을 봐야 합니다. 이 소의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네. 영국도 1986년에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인간광우병은 1996년에야 처음 나왔죠. 이 미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게 지난 2003년 12월이니까 아직 5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부 말대로 광우병 발병 확률이 0.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곧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끓인 닭고기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때 총리 장관들이 이 삼계탕을 시식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닭이 위험하다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역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안전성이 조금만 염려돼도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하게 규제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예.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